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아기가 잠든 줄 알면서도 오막살이 옆을 시침 뚝 떼고 기적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기차. 하지만 아기는 그런 기적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듭니다. 이렇게 우리 동요 속에서는 기차는 참 낭만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처음에 뉴스를 얼핏 듣고는 저게 인도나 무슨 방글라데시쯤에서 일어난 사고인 줄만 알았어요.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정말 주말 저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로는 이번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하죠. 더욱이 철도청과 한전, 부산시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추잡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열차는 더 이상 오막살이 옆을 지나는 낭만적인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사고를 당한 분들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Whistling in the night. My dog is growling in the dark. Something's pulling me outside to ride around in circles. I know you have got the time, 'cause anything I want, you do. We'll take a ride through the strangers who don't understand how to feel. In the death car, we're alive. In the death car, we're alive. I let some air come in the window. It kind of wakes me up a little. I don't turn on the radio, 'cause they play shit like, you know, when your hand was down on my dick, it felt quite amazing. And now that is all over, all we've got is the silence. In the death car, we're alive. In the death car, we're alive. Now come on, mandolins, play. I felt that you still had your baby fat and a little taste of baby's breath makes me forget about death. At your age, you're still joking. It ain't time yet for the choking. So now we can own the movie and know each other truly. In the death car, we're alive. In the death car, we're alive.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이게 실제가 아니라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정말 무슨 봄철의 일장 춘몽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열차 사건, 그야말로 죽음의 차에 탄 셈인데요. 조금 전에 들려드린 곡은 In the Death Car, 영화 아리조나 드림 중에서 이기팝의 노래였습니다. 마치 광주 두암동에서 전미진 씨는요,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을 하고 이 곡을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들으셨겠죠? 저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FM 영화음악입니다. 여드름엔 아젤리아. 예, 공일업이 장모입니다. 여기 쌀봤어.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어머? 자, 꾸준히 발라요. 아젤리아. 여드름엔 아젤리아.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히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히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에 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에 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평생을 청교도주의로 살았던 실존 인물 맥클린 목사와 그의 두 아들의 얘기를 그린 최신작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A River Runs Through I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몬타나주의 강가 마을 미조리. 이곳의 목사 맥클린은 어린 두 아들에게 낚시를 가르쳐줍니다. 순종적이고 온순한 형 노만과 자유분방하면서도 거친 동생 폴. 이 두 아들은 성장하면서 각자의 길을 걷지만 항상 낚시를 통해서 형제를 확인합니다. 그 낚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연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삶의 철학인 셈이죠.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형 노만의 나레이션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나레이션의 주인공이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출연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그의 세 번째 연출작이기도 하고요. 금발머리에 푸른 눈, 전형적인 미남으로 손꼽히는 로버트 레드포드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타라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로버트 레드포드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로버트 레드포드. 오늘 스타스토리입니다. 어린 시절의 로버트 레드포드는 스포츠와 그림을 좋아했을 뿐 극장과는 거리가 먼 소년이었죠. 그는 LA에서 자랐는데요. 거리에서 마주친 스타들이 화면 속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을 보고 헐리우드에 대한 환상을 깼다. 이렇게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로 아주 오랜 세월을 보낸 지금까지도 로버트 레드포드는 분장 속에 감춰진 이미지라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말로써 자신이 스타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영화인으로 자신이 불리워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철학이 반영된 탓일까요? 로버트 레드포드는 출세작 내일을 향했사라에서 안티 히어로, 그러니까 반영웅의 이미지로 세계 영화 팬들의 가슴에 그 모습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영화 내일을 향했사라, 부츠 캐시디 앤 더 선댄스 키드 중에서 됐습니다. South American Getaway,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South American Getaway, 영화 내일을 향해 사라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미국 최후의 무법자로 불리우는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여인 에터 플레이스. 영화 내일을 향해 사라는 이 세 사람의 행각을 가볍고 유쾌하게 다룬 갱 영화죠. 주인공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 이 두 사람의 뛰어난 연기가 영화의 생명력을 한층 불어넣어준 작품이었는데요. 원래는 썬댄스 역을 폴 뉴만이, 그리고 부치 역을 마론 브란도가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론 브란도의 이미지가 너무 무거워서 로버트 레드포드에게 썬댄스 역이 돌아가고 폴 뉴만이 부치 역을 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캐스팅이었죠. 이 부치와 썬댄스는 일반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쟁취해내는 그런 무적의 영웅이 아니라 추격대에게 쫓고 쫓기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악당 영웅이죠. 조직 사회로부터 일탈하는 보통 영웅, 그 모습은 당시 미국 젊은 세대의 기분을 100%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온화하고 다소 약해 보이기까지 해서 관객들에게 보호 본능을 불어일으키는 악당 썬댄스. 이 이미지가 지금껏 로버트 레드포드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내일을 향해 사라, 이 영화 이후에 조지 로이 힐 감독과 폴 뉴먼, 그리고 로버트 레드포드 콤비가 모여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영화입니다. 스팅 중에서 듣죠. 엔터테이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스팅 중에서 엔터테이너였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영화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관심은 고통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배울 수 있나 하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감독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배우가 된 지 18년 만에 첫 메가폰을 잡습니다. 그에게 오스카 감독상을 안겨준 보통 사람들이었죠. 미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가정에 어느 날 찾아온 장남의 죽음. 이 사건을 계기로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던 가족들은 서로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깨닫게 되죠. 집권 초기에 레이건 대통령이 아메리칸 드림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을 때 로버트 레드포드는 이렇게 그 밝은 미래와는 달리 인간 간의 단절에서 야기되는 가족의 붕괴를 얘기합니다. 이 영화는 그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한 소재주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지만요. 전반적인 평가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행복을 못 느끼는 현대인에게 감독이 던져준 메시지는 그런대로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영화 산업에서 물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배우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간의 정신에 관한 것이라는 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영화 보통 사람들 중에서 파일벨의 카논 듣겠습니다. 에리 쿤자리즈 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영화 보통 사람들 중에서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파일벨의 카논이었습니다. 구속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자유주의자. 로버트 레드포드는 청년 시절에 학업을 중단하고 먼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유럽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관과 영화관을 터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로버트 레드포드는 연출관이 뚜렷한 감독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는 작품이란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의 영화들은 하나하나가 로버트 레드포드 자신의 삶, 그 궤적을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연출작, 반항의 계절, The Milagro Beanfield War 역시 그런 작품이죠. 이 영화는 조이 물려준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뉴멕시코의 토착민들이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개발업자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밀라그로는 miracle, 즉 기적이라는 뜻이죠. 원제를 그대로 풀이하면 기적의 콩밭 전쟁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토착민들의 저항은 단순히 이권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죠. 그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뉴멕시코 문화를 지키려는 소수민족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그림 공부를 하던 청년 시절에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큰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문화를 깊이 사랑하는 이 멕시코계 이주민들에 비해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레드포드는 라틴계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산업과 돈으로 대표되는 헐리우드 영화 산업의 저력. 그것은 아마도 이 같은 영화인들의 노력 그리고 의식이 가장 크게 밑거름이 되어준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로버트 레드포드. 그가 야구광이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출연한 영화가 있었죠. 내추럴입니다. 그 중에서 데이비 포스터가 작곡한 The Natural 듣겠습니다.
영화 내추럴 중에서 The Natural 들으셨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늘 가죽 옷에 카우보이 부츠를 즐겨 신는다는 로버트 레드포드. 게다가 엄청난 스피드광으로 알려져 있죠. 촬영 도중에 쉬는 시간이면 배우나 스태프를 태우고 마구 속도를 내는 바람에 옆 사람은 모두 죽을 고비를 한 번씩 넘긴다고 하는데요. 이 저돌적인 성격은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하던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는 테드 윌리엄스라는 야구 선수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영화 내추럴에서 그 선수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번호도 9번, 타구도 왼손잡이로 바꾸면서요. 이렇게 그는 부드러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외모와는 달리 참 매사에 적극적인데요. 이런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7작품을 함께했던 시드니 폴락 감독도 그의 이런 적극성에 매료되었다고 하죠. 메릴 스트립과 함께 공연했던 Out of Africa. 이 영화의 경우 원래 데니스 역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아니었었는데요. 이 역할이 탐이 난 레드포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폴락 감독을 설득했다고 하죠. 결국 로버트 레드포드는 자연을 사랑하는 자유인 데니스 역을 멋지게 연기했습니다. 그 뒤에도 폴락 감독은 또 한 번 레드포드에게 두 손을 든 적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하바나입니다. 외모만 화려할 뿐 알맹이는 볼품없는 도박사.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이 도박사 역을 위해서 레드포드는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폴락 감독에게 나타났다고 하죠. 영화 하바나 중에서 듣습니다. 허리케인 컨트리. 브라질 출신의 가수 도리 카이미의 노래입니다.
하바나 중에서 도리 카이미가 부른 허리케인 컨트리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로버트 레드포드. 그는 70년대 골든보이의 이미지로 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배우였지만 그의 의식은 아주 강하고 단단합니다. 그는 영화일 외에 환경, 정치 문제에도 민감해서요. 환경보호기금 마련, 자연보호위원회에 수년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또 유럽 예술가들이 주요 고문으로 있는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의 가장 막강한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로버트 레드포드. 자연의 불변을 예술에 비유하고 있는 최근작 흐르는 강물처럼은 이런 그의 정신세계를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있죠. 그가 출연한 최근작이 있어요. Indecent Proposal, 더러운 제안, 추악한 제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에드리안 라인이 감독을 하고 로버트 레드포드, 데미 무어, 우디 헤럴슨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여기서 데미 무어와 우디 헤럴슨 부부는 라스베가스의 막강한 사업가 로버트 레드포드에게 아주 이상한 제안을 받습니다. 데미 무어가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다면 $100만 주겠다는 정말 추악한 제안이죠. 이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아주 인기라는데요. 한번 삽입곡 들어볼까요? 샤데이의 분위기 있는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No Ordinary Love입니다. 샤데이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서요. 막 소리도 빽빽 지르고 이상한 약도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분위기 있는 목소리는 닮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샤데이의 목소리로 노래가 나오면 아무리 올디너리한 것도 올디너리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영화 Indecent Proposal 중에서 No Ordinary Love,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대구 남구 대명동의 이주은 씨, 잊혀질만 하면 편지를 주시는 분이죠.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라임라이트 중에서 라임라이트, 장피에르 랑팔의 펜플룻 연주로 들으시고요. 강릉대 철학과 2학년 유민숙 씨, 대구지산동 박주란 씨, 그리고 사당동 오선근 씨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씨와는 편한 밤 되세요.